여러분들과 이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지금 완성한 이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쓸 때마다 그냥 이 베이스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한 점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영롱해서 제가 턱 쉐딩도 볼살이 많은 톤기가 낭낭한데 딱 여기까지 해줄게요. 글래시하게 표현해서 나를 잘 알아보는 프로젝트.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 나리들. 짠! 여러분 드디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메이크업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완성한 이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요점만 쏙쏙 뽑아가지고 짧고 굵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리 메이크업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받은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를 분석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작된 책도 같이 주문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충분히 읽어보고 정리를 한 결과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얼굴형 분석을 해봐야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계란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계란형이 아니라 둥근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두 개의 유형이 무슨 차이일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계란형과 둥근형이 공통점이 있어요. 광대와 턱골격이 특별하게 부각이 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둘 다. 근데 왜 제가 계란형이 아니라 둥근형이냐면 이 볼살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 살이 많아서 계란보다 좀 더 이쪽이 동글동글하다라는 거죠. 여기 볼 쪽이. 그래서 저는 둥근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나이를 먹어서 젖살이 빠지고 그러면 볼살이 휙 빠져서 그때는 계란형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둥근형으로 확실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볼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커버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얼굴형에 관한 메이크업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살이 얼굴에 포동포동 잡혀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충분히 입체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표현을 할 때 광이 나는 제형보다는 좀 매트한 제형이 좀 더 그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촉촉하고 광이 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 없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턱 외곽이나 턱 밑, 그리고 코 아래 요 정도 조금 광을 죽여주는 게 확실히 좀 넙대대한 느낌을 확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 길이 자체는 절대 긴 편이 아니에요. 가로랑 세로가 되게 균형이 잡힌 딱 괜찮은 길이인데 비교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상안부보다는 중안부나 하안부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눈썹이나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가로를 길게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걸 짧아 보이게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 책 속 안에 정말 많은 키워드가 있거든요. 글이 정말 길게 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포인트만 싹싹 뽑아서 여러분들께 저의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유쌍꺼풀의 인 아웃라인 형태로 결과가 나왔어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짧은 편이고 그리고 눈두덩이 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눈 위에 계속 뭔가를 얹는 게 굉장히 답답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진 않더라고요. 눈화장 할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눈 위를 최대한 덜어내고 눈 아래를 채워서 눈두덩이의 짧은 길이는 최대한 트여 보이게, 그리고 중안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 아래 눈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얼굴상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속눈썹 같은 경우도 저는 강조를 해주는 게 더 시원한 눈매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정도가 일단 저의 눈 분석이었습니다. 눈썹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여러분 일자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뀝니다, 여러분.
아치형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에 좀 살이 많고 이 눈썹과 눈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유형일수록 일자 눈썹으로 확 덮이면 전체적으로 되게 답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살이 많은 이런 얼굴형도 아치형으로 그냥 날렵하게 빼주는 게 더 통통한 얼굴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전체적인 분석이었어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 자세한 설명은 우리 메이크업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저번 영상에 이어 여러분들께 얼른 제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했지만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과연 어떻게 나올까 사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후다다닥 이렇게 와봤습니다. 제가 과연 평소랑 어떻게 메이크업이 달라졌는지 지금 완성된 이 메이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는지 우리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나를 잘 알아보는 프로젝트.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제품으로 베이스 해주도록 할게요. 코스놀이 유명한 그 톤업 크림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다 얼굴에 펴발라줍니다. 이 코스놀이 톤업 크림이 되게 좋은 게 되게 로션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뻑뻑하거나 무겁다거나 답답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이렇게 크리미하게 발려서 데일리하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트한 제형을 좀 써서 이런 살들을 커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쿠션 에그핏 커버 1.5 약간 매트한 제형인데 이거 써서 최대한 입체감이 좀 덜하게끔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정말 깐달걀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쓸 때마다 아주 놀라웠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매트한 제형도 한 번씩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글로시한 제형을 쓴 다음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팩트로 살짝살짝 이렇게 커버를 해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트한 거랑 부분적으로 유분기를 처리해주는 건 살짝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만 살짝 유분기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어바웃 톤 팩트로 눈가 유분기 정리해줄게요. 유분기까지 다 제거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베이스는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되게 특이한 거 못 느끼셨나요? 바로 눈썹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눈썹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썹 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 정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도 지금 완전 깔끔해진 게 느껴지실 거고 반대쪽도 보시면 엄청 깔끔해졌어요.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밑에 잔털이 되게 많고 여기 윗부분에도 되게 이 테두리 부분에 잔털이 엄청 많았거든요. 모양 자체를 갑자기 확 바꾸자 이렇다기보다는 주변에 잔털들을 정리를 먼저 해주자라는 마인드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더 얄쌍하게 만들었거든요. 눈썹을 일자로 빡 하는 것보다는 약간 세미 아치형이나 둥근 아치형으로 표현을 해서 뭔가 좀 더 샤프한 느낌을,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번에 쓴 거랑 똑같이 요거 킬브로우 4호 라이트 그레이 이거 써서 최대한 연하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게요. 이 베이스에 덮인 희미한 걸 선명하게끔만 눈썹의 존재를 너무 진해지지 않게 짠! 여러분 눈썹은 딱 여기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한 번만 쓱 풀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인 아웃라인 쌍꺼풀이거든요. 제가 이 눈두덩이 살도 되게 많고 여기 눈썹과 이 눈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 위에를 계속 확장시켜주는 게 아이 메이크업에서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윗부분은 덜어내는 게 가장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 섀도우를 오늘은 거의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섀도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왔어요. 아이섀도우를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바로 애교살, 아이라인, 그리고 이 속눈썹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애교살 먼저 터치를 해줄게요. 이거는 키스미 거 제품이거든요.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이거 2호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 윗부분보다 이 눈 아래쪽을 확장시켜서
눈 크기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애교살을 강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짠! 애교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샤프소 심플 펜슬 라이너, 얘는 7호거든요. 아이보리 펜슬로 애교살 여기 밑에 밝혀줄게요. 확실히 확 밝아졌죠? 애교살까지 끝내주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더 지금은 강조하진 않을 거고 일단 나머지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와서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애교살을 1차적으로 여기서 마무리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총 3가지 정도의 모양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일자로 그리는 아이라인,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그리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쉐입이 있는데 저는 일자로 그리는 아이라인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화장에서 아이라인을 꼭 그리는 게 되게 좋다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얼굴 전체적으로 볼살이 많고 이쪽에 여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가로로 길게 그려서 요 여백을 줄이고 시선을 가운데, 이목구비 가운데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좀 선명하게 그리고자 요걸로 해줄 겁니다.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이거는 3호 블랙 브라운이에요. 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서 좀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부터 라인을 빼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한쪽은 지금 일자 형태로 그려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점막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쭉 빼줬습니다. 반대쪽도 마저 그리고 올게요. 양쪽 다 라인 빼주고 왔습니다. 최대한 점막을 채울 때도 얇게 그리려고 했고 일자로 딱 떨어지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눈썹을 강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뷰러랑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똑같이 썼던 이 컬픽스 마스카라로 속눈썹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속눈썹까지 다 끝내주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제가 느낄 때 색감이. 그래서 이 언더 쪽에 아이 메이크업을 살짝 좀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이거 9호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애교살 부분에다가 이게 한 살구빛 정도 되는데 살짝 도화살 메이크업처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을 더해준다고 생각하고 항상 섀도우를 하다가 안 하니까 적응이 안 되거든요. 아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섀도우를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연한, 매트한 연한 베이스는 깔아도 돼요. 단지 이 영역을 너무 넓게 하지 마라. 최대한 이 눈과 가깝게, 그리고 펄감이 너무 많거나 진한 색감의 섀도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과감하게 없앴어요. 없애도 어떤 느낌일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요 정도로 색감 추가해준 다음에 눈 쪽에 제가 포인트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매그니피센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이거는 키튼 카르마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미니 팁인데 요 밑에 콕콕콕 살짝만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롱해서 양 조절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딱 요렇게까지 할게요. 펄감까지 제대로 추가를 해주고 왔습니다. 확실히 진짜 영롱해요. 여기서 만약에 빛을 쫙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영롱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이런 상태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너무 귀신 같나요? 이걸 바란 게 아닌데 좀 더 이렇게 영롱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쉐딩 갈게요. 저번에 쓴 쉐딩하고 동일한 제품입니다. 저번에는 여러분 코 쉐딩을 위주로 했잖아요. 코 쉐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중안부가 상대적으로 긴 케이스다 보니까 코 쉐딩을 너무 이렇게 살리다 보면 안 그래도 길어 보이는 중안부를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그리고 콧방울 정도? 요 정도만 해주고 여기 콧대는 엄청 살리지는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 쉐딩부터 그 매뉴얼에 맞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과 요 코를 이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쉐딩을 한 다음에 여기 콧방울 끝에 해줄게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일단 코 쉐딩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완전 강조되는 쉐딩이 이마, 턱, 광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많이는 안 해봐서 그렇게 세게 치진 않을 건데 그래도 살짝살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색깔로 이마 부분, 헤어라인 쪽을 한번 쉐딩을 해볼게요. 헤어라인 들어서 이쪽 부분. 그래서 이 정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턱 쉐딩을 할 건데 턱 부분을 어디를 할 거냐면 이렇게 쳐줄게요. 여기 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턱은 얘네 둘을 섞어서 써줄게요. 제가 턱 쉐딩도 어쨌든 여기까지 묻으니까 지우기 귀찮아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볼살이 많은 저 같은 타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턱 아래 여기 부분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대 부분을 살짝 처리를 해줄 건데 연한 컬러로 살짝만 해줄게요. 쉐입이 강하게, 색감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말 그대로 이렇게 이 끝에 부분 이렇게 해서 일단 쉐딩은 다 끝냈고 그다음에 여러분 하이라이터를 하긴 할 거예요. 어디다 할 거냐면 코 일단 방울에다가 평소 하던 것처럼 이 컬러 사용해서 해줄게요. 싹 콧방울 정도 강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콧대에다가는 안 하고 오늘은 콧대 대신 여기를 해줄게요. 콧대 막 시작하는 지점 눈 밑을 블링블링하게 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해지면 너무 펄펄펄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좀 중화시키도록 할게요. 블러셔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 제품이에요.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14호 러브 하트라는 색상인데요. 너무 예쁘죠? 전 이 하트 모양이 너무 예뻐서 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름에 구매를 해서 한창 잘 쓰다가 가을에는 뭔가 톤 다운된 색깔이 너무 좋아서 최근까지는 피 제품을 또 쓰다가 다시 이거를 꺼냈거든요. 흰기와 핑크기가 적절하게 섞인 뽀용한 이런 색깔이 또 그리워져서 오늘은 이걸로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게요. 블러셔를 할 때 이 중앙을 채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중앙을 채워줘서 얼굴이 가운데로 집중이 되게끔 하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중앙부가 또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중앙부 커버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요거랑 이 컬러를 좀 두 개 섞어가지고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광대까지 가지 않고 딱 중앙에서 끝내줄 거예요. 여러분 좀 티가 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살짝 위에 덮어줄게요. 이렇게만 일단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쿨톤기가 낭낭한데 오랜만에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살짝 여기도 한번 쓸어줄게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오늘의 블러셔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 딱 대망의 립만 남았습니다. 제 입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아져 있어요. 입술도 두께가 얇고 또 이게 모아져 있어서 웃지 않으면 굉장히 입술이 살짝 너무 쪼만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하는 게 좋거든요. 입술 테두리가 강조되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강조돼서 꽉 채워지면 안 그래도 입술도 작고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게 더 부각이 돼서 뭔가 좀 삐진 사람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새초롬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계를 풀어주고 안쪽에서부터 색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도트온 무드 립 펜슬 2호 이 립 펜슬 사용해서 테두리 먼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부분에서 크게 보완할 점은 없어서 최대한 이 입술 선만 좀 무디게 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딱 해줄게요. 그래서 립 펜슬은 여기서 끝내고 매트와 글로시를 한번 섞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일단 이걸로 연하게 베이스 깔아줄게요. 제가 정말 자주 잘 쓰고 있는 디올 루즈 디올 999 세틴입니다. 살짝 안쪽에만 툭툭툭 해서 색감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딱 여기까지 해줄게요. 여기서 진해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컬러를 발라볼까 해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 최애를 발라야겠어요.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요거 다시 발라줄 겁니다.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컬러밤 5호입니다. 이렇게 완전 글러시하게 표현이 되죠? 의도치 않게 오늘 되게 쿨한 메이크업으로 완성이 됐는데 메이크업을 끝내봤습니다. 여러분 컨설팅 받은 후에 메이크업입니다. 머리 완성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헤어까지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바뀐 화장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번과 이번 화장에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사실 저는 딱 화장을 다 끝나고 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다. 근데 되게 미세하게 달라졌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메이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저의 타고난 이런 형태를 잘 파악을 해서 장점은 장점대로 잘 살리고 또 단점은 잘 보완을 해서 그런 메이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잘 알아보는 프로젝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나를 잘 알아보듯 나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해서 좀 더 나를 잘 가꿔나가는 아름다움을 잘 가꿔나가 봅시다.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